자, 교재는 168페이지 인과관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자, 방조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즉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을 때 그때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이고 그때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2번.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면, 자, 가로 열고 닫고, 자, 뭐뭐라 할지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자, 상해를 가하고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보통 합병증 발생일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 판례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주된 판례입니다. 4번. 강간죄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자, 반드시는 아닙니다. 동시에 행해질 수 있고 폭행협박이 뒤에 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고 5번 갑니다. 자,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하려는 행위와 극도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입은 상해의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 2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자, 휴지 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했다는 거죠. 당연히 가스가 나와서 폭발 사고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차에 미등, 차폭 등을 켜놓지 않은 것이 위반의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 그로 인해서 가로 열고 운전자가 위차를 뒤늦게 발견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 가로 닫고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요 조건을 달았어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3번입니다. 주된 조정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11살짜리입니다. 자, 올라가 보면 지금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 시동 열쇠를 켜놓은 채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것을 켜놓은 채 차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살짜리는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나이죠. 호기심 삼아 한번 돌려봤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차량 사고 발생했고, 자, 여기서 아버지가 차량 시동 열쇠를 켜놓은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죠. X. 자, 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기본 범죄를 피하려다 상해 발생했을 때 우리 판례는 대부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죠. 이 고속도로다 보니 실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내의 원칙이고 실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사고 발생 과위에 있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갑니다. 공사 완성을 대가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서 자격증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때 그 기망과
공사대금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좀 잘 봐두세요. 최근에 이 판례 출제가 잘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도급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공사 완성은 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받은 것 사실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어쨌든 공사는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무사히 잘 끝났고 대금 받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자격증 대여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국가적 법익,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4번 사기죄가 되려면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기억입니다. 동시,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했을 때 각자를 기수범이 아니고 미수범이죠. 즉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때는 각자가 미수가 된다는 것이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틀렸고, 자, 니은번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기수가 될 수가 없죠. 동그라미 인과관계가 있을 때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이 견해가 무슨 견해입니까?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자, 이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하여는 모든 조건이 등가적으로 평가됨으로써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져 결과 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비판은요. 이 비판은 조건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죠. 자, 상당인과 한계설은 이 상당성에 대한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그 비판에 따르는 것이지 등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이 비판은 상당인과 한계설이 아닌 조건설의 비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부를 한 번 때렸습니다. 복막염이죠.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사망 과정에서 이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복부를 빵 때린 것이 사망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례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입니다. 자, 결과를 통상 예견하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가로 열고 닫고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당 인과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앞에서 풀었습니다. 자, 2번 간호사에게 감시를 맡기고 이탈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는 지금 병원에 없어요. 잠시 이탈했습니다. 잠시 볼일 보러 잠시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환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뭐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간호사가 수차례 갑을 이제 핸드폰을 때린 겁니다. 근데 저쪽도 바쁘니까요. 핸드폰을 이제 잘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때려서 이제 뒤늦게 복귀한 겁니다. 복귀해서 확인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였는데 늦었어요. 늦어서 이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에게, 즉 의사 갑에게 업무상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단정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X가 됩니다. 자, 3번.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판사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인데
판례 뭐냐면 담당 재판장들이나 담당 판사는 갑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논의 등을 거쳐서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이 직권남용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 이 밑에 있는 판사들도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그 재판장의 말은 단순히 권유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4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 간음과 인과관계에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결이죠. 5번은 앞에서 풀었는데 주된 조정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객관적 귀속이론, 다수설이 주장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자, 사실 인정과 그리고 법적 규범적 부분을 구별하죠. 구별해서 일단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을 나중에 판단합니다.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상당성이라는 것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해 버리죠. 그런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론과 판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 여기 나오네요.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는 상당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3번.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어야 주의의무 위반 발생과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은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입증되었을 때 인정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4번. 자,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서 도로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라는 것이죠. 자, 그랬다면 그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네요. 그래서 놀라 넘어진 것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아짜형 삼거리는 많이 봤죠? 자,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 기본 강의 때 다 배운 것이라서 그냥 건너뛸게요. 2번에 자,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갑이 위법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는데 문제는 다른 노조원들입니다. 다른 노조원들이 그 아래에서 지금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거죠.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 의뢰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음식물 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노조원들은 이제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데 다른 노조원들이 지금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할 때 이것이 방조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 뭐라 하냐면 이 부분 표현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이 문제가 많았죠. 이게 누구 때냐면 이게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거의 그 대법관 상당수가 한 10명, 12명? 10명인가 12명인가
좌파들 대법관이어서 이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던 이 판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의료 과거 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원하는 등의 과실로 이 과실이 있습니다.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을까? 제때 지금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간 사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단절된다가 틀렸어요. 자, 부진정은 결과범위죠.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때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판결이 아니고 학설이 그렇게 봐요. 결과물로 보는 것이 학설 얘기입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학설이 그렇게 봅니다. 8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것도 앞에서 푼 것 같은데 방조범이 되려면 방조가 밑에 옆에 정범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그리고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 음식물 제공이 그래서 음식물 제공이 방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법리입니다. 판례 번호가 같을걸요? 맞지? 23년도 6월 29일자 요 판결이고 그 다음도 맞죠? 2023년도 6월 29일자 판결입니다. 판례 번호가 같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음식물 제공은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각자의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을 실화죄 미수로 보는데 실화죄는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범은 미수 처벌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벌이 돼? 지금 공동 담배 피다가 자 봐봐요. 지금 공동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각자가 지금 담배를 피다가 그냥 틱 던졌단 말입니다. 끄지 않고 틱 던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담배 꽁초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나고 이제 전소가 된 건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 법리대로 하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네들 다 불가불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집이 불탄 사람만 억울하게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더라도 그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원인 제공자들 전부 다 즉 담배 피는 놈들 있죠. 그놈들 싹 다 실화죄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해설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공동 과실이 경합해서 그렇다면 그놈들 싹 다 실화죄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자, 3번 정범의 행위 중에 또는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때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자,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만 한 것만 갖고서는 이탈이 아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9번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기억입니다. 자, 부자기범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를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과실이 게재된 경우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죠? 콜라 김밥 사건에서 이런 판결 취지를 낸 적이 있었죠.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동그라미. 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걷고 있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 충격으로 그 밖에서 걷던 피해자 을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링을 칠 때 한 방 볼링공이 한 방 탁 맞고 튕겨서 나가서 저쪽에 탁 해서 저쪽 그 볼링핀이 맞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안에 걷던 횡단보도를 걷던 갑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고 있었던 을에 대하여도 갑을 모두에 대하여 상해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밖에 걷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게 아니라 둘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운전과 이 바깥에서 걷고 있었던 을에 대하여도 을의 상해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부정된다. 틀렸습니다. 자, 진단과 처치 등의 지연 과실로 인해서 을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랬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을이 갑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태원한 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갑에게는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입니다.